네, 안녕하세요. 게스트 교수님입니다. 저는 착한 성장으로 가는 혁신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 오는 빠른 추격자 전략에서는 세계 최고 정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는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 바로 불편한 진실이죠. 지금까지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지만 이제는 창조적 기업가 정신이 성공 방정식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기업을 볼까요? 대기업은 성장에는 큰 기여를 했지만 고용 창출은 미비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4%의 고성장 벤처가 60%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0년 한 개의 천억 벤처가 지금은 380개로 증가하면서 벤처의 총 매출은 삼성전자의 2배인 380조 그리고 140만의 고용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성장과 고용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으로서 고성장 벤처를 제안드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한국의 미래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로 남직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이 복지의 증가 속도를 따르지 못할 경우에 남유럽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저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해 봤을 때 북유럽 모델보다는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스위스나 실리콘밸리와 같은 국가 모델이 더 안전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창업에 대한 재무 보고서를 보면 선진국은 명백하게 기업가형 창업, 후진국은 생계형 창업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을 한번 볼까요? 한국은 후진국형 생계형 창업은 세계 최고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형 기업가형 창업은 2000년 벤처붐 이후로 매우 저조합니다. 우리 창업 연령을 보죠. 청년 창업 미미합니다. 굉장히 저조하죠. 그런데 퇴직자 자영업 창업은 과다합니다. 여기서 확실한 진실은 자영업이 벤처보다 더 많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박이 없어요.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면서 자영업 창업은 자금이 몰려듭니다. 벤처 창업은 자금이 메말라 있습니다. 아주 쉬운 비법이 있네요. 홍수 지역에서 가뭄 지역으로 운하를 파면 됩니다. 소액 엔젤 투자를 허용해주는 크라우드 펀딩이 바로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성장과 분배, 일자리와 복지,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혁신 경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제가 제시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가 정신을 살리는 혁신 국가를 제시해보자 합니다. 성장에 따르지 않는 제로섬 게임에서는 집단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악순환 구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혁신적 가치가 만들어지는 플러스점 구조에서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면서 사회적 복지가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 한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현재 성장과 분배가 양극화 대립으로 갈등 구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분의 실패와 전체의 성공이 서로 대립하는 실패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의 성과와 미래의 혁신이 대립하는 시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립하는 규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 한국의 착한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착한 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네 가지 혁신 패러독스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첫 번째, 실패의 패러독스는 연대보증 개선과 제도전 제도, 시간의 패러독스는 장기 평가와 혁신 시장, 규모의 패러독스는 개방 혁신과 공정 거래, 마지막 문화의 패러독스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사회적 벤처로 회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 첫 번째 과목, 시간의 실패 패러독스입니다. 이는 연대보증 개선과 제도적 제도를 제안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보죠. 한국은 10명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10억을 벌죠. 아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미국은 10명이 재미있게 도전해서 8명이 실패합니다. 단 2명이 성공하는데 우리의 2배인 20억을 법니다. 바로 혁신 경제란 실패를 먹고 자라고 있죠. 자, 그렇다면 바로 여기서 실패한 기업인의 문제입니다. 이 실패한 기업인들을 사회에서 신용불량자로 축출한다면 신규 창업은 감소하겠죠. 실패한 기업인들을 제도적으로 허용해주면 신규 창업은 증가합니다. 바로 한국과 실리콘밸리의 현재 결정적 차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실패, 이제는 한국이 현재와 같은 제도로 만약 10만 창업에 성공한다면 5년 뒤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이냐. 놀랍게도 5만의 신용불량자가 발생합니다. 바로 우리가 연대보증 개선과 엔젤 회주 시장의 육성이 매우 시급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실패의 패러독스 사례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98%가 성공하는 국가 R&D, 혁신을 저해하는 공무원 감사, 적극적 투자를 저해하는 기업인 문책, 한없죠. 부분이 실패해야 전체가 성공한다는 실패 패러독스 극복이 착한 성장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관문, 시간의 패러독스를 보겠습니다. 시간의 패러독스는 기본적으로 장기평가와 혁신 시장이 극복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혁신은 현재와 미래의 갈등 구조입니다. 현직의 성과라는 것은 전임의 혁신의 결과죠. 짧은 임기는 혁신을 조회한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결국 짧은 공무원 임기는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혁신을 저해하는 굴림목동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중소기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은 개방혁신과 공정거래가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에서는 R&D 혁신 비용을 판매 수량으로 나눈 것이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분모인 판매 수량은 대기업입니다. 분자인 R&D 혁신은 중소벤처가 우위에 있죠. 그렇다면 대안은 대기업의 공정한 시장을 위해서 중소벤처가 혁신의 꽃을 피우는 착한 성장이 경제 민주화로 가는 진정한 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저해하는 첫 번째 불공정 거래, 두 번째 과도한 정부의 투자는 제한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혁신 관문인 문화의 패러독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사회적 벤처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슈페트는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과도한 혁신의 보상은 대중의 분노를 출발해서 규제를 만들 것입니다.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 한국의 경제민주화 논쟁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회적 벤처, 착한 성장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 혁신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착한 성장으로 가는 혁신 국가로 갈 것을 제안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